자, 동아일보가 오늘 아침에 이런 단독 보도를 실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구두로 지시를 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수희 변호사님, 예. 청와대가 구두로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구두라 그러면 흔적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지시를 했겠죠. 아니면 뭐 직접 찾아온 경우도 있고. 근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그 이제 언론과의 그 대담에서 보면은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뭐 하얀 종이에 좀 허접하게 리스트가 작성돼 내려왔다라고 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구두로 지시하면서 그거를 이제 문체부 관계자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네가 나름 정리했던 거 그게 청문회에 등장한 그 리스트가 아니었나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건데 뭐 모든 걸 떠나서 구두로 지시했을 때는 증거를 안 남기겠다는 뜻 그리고 그 증거를 안 남길 때는 그게 외부로 유출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다 자각하고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뭐 어제 네. 대통령 뭐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남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는데 결국 그렇다 그러면은 이 대통령 교문수석실에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하면 이 교문수석실에 지시 내릴 수 있는 데는 비서실장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 칼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한테밖에 향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특검 측에서는 뭐 확인 과정에서 자 교문수석실에 지시를 한 게 정무수석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정무수석 장관이었던 이 조윤선 장관은 이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 조윤선 장관이 거듭해서 얘기한 부분이 뭐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자, 한번 또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그 문서는 제가 본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는 문서입니다. 사실관계는 특검에서 밝혀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조간신문이 이런 보도를 단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윤선 장관이 취임한 뒤에 무더기 폐기 지시가 내려와서 블랙리스트를 없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파장이 잠옷 크겠죠. 이제 잠옷 큰 정도가 아니라 대형 사건이죠. 네. 대형 사건입니다. 왜냐하니까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지금 현재 보도를 취합해 보면은 구두로 전화상으로 지시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문체부에는 남아 있을 거 아닌가 기록들이. 근데 이번에 보면 9월 달에 인사청문 과정을 거쳐서 장관에 취임한 조윤선 장관이 11월 초경에 이번 11월 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10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태블릿 PC가 터지면서 25일 날 첫 번째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도 보면 이제 특별수사본부를 갖다 구성하는 게 27, 8일경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초경에 그동안 문체부에 있던 그런 블랙리스트 관련한 것을 모두 폐기하라. 그다음에 담당 사무관에게도 그런 지시가 내려갔는데 일정 부분 폐기됐는데 그 중에 한 몇몇 분들이 한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통상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만약에 다 폐기했다 나중에 그 흔한 얘기로 그 덤태기를 어떻게 쓰려고 남겨놨는데 그것이 바로 문체부에 대한 법문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것이 드러났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한 그 일간지의 보도 내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국가기관에 물론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기록물들을 갖다가 폐기하라 지시한 것은 더 큰 죄죠. 엄청난 일이 되겠는데요. 이 파기 지시한 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구속사유감이죠. 이거는 그것만으로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거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진입학은 특검에서 조만간 나오겠죠. 근데 2014년 6월 정무수석실로 갔고 이후에 최근에 문체부 장관으로 갔다는 그 일련의 이제 그 과정만 봐서도 조윤선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겠지만 본인으로서는 뭐 억울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퍼즐은 자꾸 그렇게 맞춰지니까 뭐 지금이라도 글쎄요 어제 그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 모습으로 본다면 조윤선 장관이 알고 있어도 말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그 조윤선 장관의 그 말 아까도 보면 참 말이 묘하게
보면 요즘 법률 미꾸라지라는 표현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우병우 수석, 뭐 김기춘 실장, 예.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옆에 보니까 또 마침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조윤선 장관도 보면 사법고시 출신 유능한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보면은 지금 의원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 그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뭔가 앞에 전제가 붙습니다. 이야기에. 이봐 블랙리스트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 특검에서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그건 정상적인 업무 집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석들을 갖다 하나하나 마련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법률 미꾸라지, 법률 전문가들, 법률 기술자들의 말하는 어법인데 저는 조윤선 장관의 말씀 중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유능한 율사답다 이런 얘기인데 SNS를 신년에 올렸는데 이 여러분들 중에 조윤선 장관의 SNS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내용을 이제 한번 저희가 뜯어서 말씀드리면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문제만 있고 답이 없던 병신년은 곧 과거로 사라질 것이며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비메이커가 주인공이 되고 달기 봉황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전근각처에서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길 기원합니다. 참 표현이 묘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SNS 이거 보면서 아직 조윤선 장관이 문화가 답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상당히 글도 잘 쓰시고 하는 분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보면서 조금 좀 생뚱맞은 표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문제만 있고 답이 없던 병신년 이거는 결국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네. 이 자신을 둘러싼 블랙리스트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지만 본인은 결국 답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이 과거로 사라질 것은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리고 또 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주인공 되기를 펼친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 본인이 지금 이 블랙리스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을 내놓고 뭔가 지금 새로운 흐름을 만들겠다는 뜻인지 네.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비메이커가 주인공이 된다. 이 이야기는 비메이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짝퉁 아니면 조금 이 명품에 호불호 삐짜 이런 겁니다. 삐짜 네. 그런 건데 아니 저는 그거보다는 또 좀 더 약간 이게 좀 중소기업 제품들 조금 좀 덜 유명하지만 이런 네. 부분 제품들이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아서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그건 좋은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닭이 봉황으로 변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올해가 정유진이 닭의 해기이기 때문에 닭이 좀 더 상당히 잘 될 경우는 봉황까지 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닭이 상당히 순환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대선을 염두에 걸로 하면은 꿈보다 해몽인지는 조윤선 장관이 몰랐네. 대선에 가서 아니요. 이게 이제 닭 봉황 이게 저는 이 잠룡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거지. 그냥 한교안 총리를 두고 고난대행을 두고 한 말이 아닌지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난해한 SNS라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